2회차부터 볼 건데 2회차 렉처북 개념부터고요.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고 써있고 일단 화면은 잠깐 멈추고 필기부터 하시면 돼요. 볼게요. 외심이라고 써져 있는데 외적 원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네요. 볼게요.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그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다 있을 때 그러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요 흰 색깔 원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다 지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을 외접한다고 할 거야. 바깥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외접이라는 건. 그러니까 요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흰색 원이 외접원이 되는 거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두 글자로 외심 이렇게 줄여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세 점이 다 존재하는 삼각형은 삼각형 입장에서 그 원을 외접원,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적고 이 밑에 있는 삼각형도 작도 그림까지는 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점을 지금 외심이라 부를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심을 그리려면 그러니까 외심을 찾아내려면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찍으면 그게 외심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잘 들어봐요. 이게 만약에 외심이 맞다면 결국 이 외심으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외접원의 중심이 맞으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점은 이 점과 요 점과 이 점 세 개를 동시에 다 지나는 어떤 원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점이. 그러니까 이 점이 외심이 정확하게 찾은 게 맞다면 이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봐봐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림은 그리되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봐봐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이 한 변에서 봐봐. 요 변에 중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니 요 길을 똑같이 만드는 중점. 그 중점에서 이 흰 색깔 선분과 수직이 되게끔 수직이란 건 이렇게 90도로 지나가는 이 분홍색 선을 그려본 거야. 이 분홍색 선은 지금 이 흰 색깔 삼각형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수직으로 지나가는데 중점을 지나니까. 그리고 요 변에 대해서도 여기 중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이 변의 길이도 똑같아지게끔 하는 이 점으로부터 이 흰 색깔 삼각형 변에 수직으로 이번에도 올려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교점이 발생하겠죠.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이 점을 외심으로 부르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우리 지금 무슨 뜻을 한 거냐면 사실상 이 점으로부터 이 꼭지점까지 그었을 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선을 그림으로써 만들어진 요 두 삼각형 있잖아요. 요 두 삼각형이 내가 이 분홍색, 즉 이 흰 색깔 선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얘네 둘이 길이가 같고 둘 다 각이 90도가 되고 삼각형 둘이 지금 비교하는 중이에요. 여기 변은 공통으로 가지니 요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변 그리고 P인각 하나의 변이 공통이니까 얘네 둘이 합동이 맞으니까 이 점에서 각각 다른 꼭지점으로 가는 요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린 지금 이 점이 외심이 맞다면 이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맞다면 모두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아지게끔 작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 돼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지만 저 둘이 합동을 만들 수 있고 이 둘이 합동이 돼야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런 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이 점에서 수직으로 올리니까 즉 이 흰 색깔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올리면 당연히 요 삼각형 둘이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한 요 삼각형이라는 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것도 S, A, S 합동이 되니까 이것도 다 합동이 되므로 그러니
얘네 둘이 길이가 같고 얘네 둘이 길이가 같은 거죠. 잘 들어요.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랑 얘가 합동인 거지. 얘네 둘은 반드시 합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 점으로부터 길이가 같아지게끔 얘네 양옆에 있는 것끼리 합동, 양옆에 있는 것끼리 합동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서 교점을 찾아야지만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상황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멘트를 볼 건데 적을 때는 잠깐 화면 멈춰놓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멘트는 긴데 잠깐 멈춰놓고 적으시면 금방 적을 수 있죠. 요거를 그냥 파운동처럼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저게 외심이 되고 외저번의 반지름으로써 길이가 싹 다 같으려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야 옆에 있는 것끼리 합동이 되는구나 라는 멘트를 느끼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 잠깐 멈추고 적으시면 되죠? 네. 그 다음 내용도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그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런 멘트네요. 마지막 멘트가 뭐입니다. 외심의 성질은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당연히 같죠. 이게 외저번의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지만 외심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외심은 삼각형마다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는 게 특정 삼각형을 보자마자 외심을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각의 관점에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으로 구분해 봤을 때 각 삼각형별로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내부, 외부 또는 변의 일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방금 내가 예시로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각 삼각형이요.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요.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이 있죠? 둔각 삼각형까지 볼 건데 그럼 둔각 삼각형까지 보면 이렇게 볼게요. 둔각 삼각형은 이 정도 보면 둔각 삼각형이 맞겠죠? 천천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며 여기 변에 중점 찍고 수직선 그렸을 때 수직 여기 변에서도 중점 찍고 수직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교점이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예각 삼각형은 무조건 삼각형 내부에 삼각형의 안에 외심이 찍히는 게 맞고 직각 삼각형은 실제로 여기에 정확한 중점 여기에 정확한 중점을 이어서 그리면 언제나 이 빗변의 중점이라는 곳 요 빗변의 중점이라는 곳에서 외심의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올바른 외심이 맞다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저번의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처리한 이 길이들이 외저번의 반지름으로서 같다 이런 얘기고 둔각삼각형도 실제로 해보면 내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변의 중점이랑 요 변의 중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올리면 진짜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려볼게요.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죠?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더 그려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이 생기긴 하는데 그 교점이 삼각형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 세 점을 다 지나는데 원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둔각 삼각형 입장에서 삼각형의 외부, 예각 삼각형은 내부, 직각 삼각형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많이 나와요.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외심의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각 변의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다 보면 예각, 직각, 둔각은 이미 그 특정 위치가 삼각형 내부, 빗변의 중점, 외부로 정해진다 라는 멘트예요. 한번 멈춰서 쭉 쓰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빗변의 중점이요. 그리는 방식은 다 동일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멘트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심이 맞아요. 이게 만약에 외심이 맞다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야. 이게 외심이 맞으면 지금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외저번의 반지름인 거잖아. 전부 다. 이것도 외저번의 반지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같다고 써있는 건 당연한 거야. 외심이 정확히 뭔지 이해했다면.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요 각각의 삼각형들이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합동이다 이런 멘트가 아니고 이 안에서는 최소한 이등변이 맞으니 얘네끼리 각이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네끼리 각이 같다. 여기서도 얘네끼리 각이 같다. 이런 멘트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결국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 맞으니까 길이 같고 아니 각이 같고 각이 같고 각이 같다라는 거라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씩만 골라서 더하면 당연히 90도가 맞지 않겠다는 거야. 왜? 아니 삼각형이 세 내각이 하면 당연히 180도인데 그 180도라는 게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로 이루어진 게 180도면 그 중에 하나씩만 골라서 추리면 당연히 90도인 거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 조금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요. 넘겨서 적으시면 돼요. 이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각각의 외전원의 반지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결국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래서 내각의 크기의 총합 180을 반등한 하나씩만 골라도 하면 90을 가져갈 거다. 이런 멘트라고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춰서 쭉 쓰시면 돼요. 크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걸 볼 건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당연해요. 당연한데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외심이 맞아. 이게 외심이 맞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심지어 이 길이도 같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그러니까 최소한 요 삼각형 안에서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이 같은 게 맞잖아요. 같은 논리로 이 삼각형 안에서도 얘네들이 각이 같은 건 맞잖아. 여기 동그라미가 넣을게요. 그러면 이 반지름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면 지금 요각은 요 이등변 삼각형의 한 외곽이잖아요. 외곽. 그래서 요 외곽. 근데 그 외곽이란 건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한 것 같으니 여기 있는 각이 지금 동글뱅이 두 개의 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삼각형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생각한다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맞는데 이 연장선, 그러니까 즉 이 보조선에 의해서 생기는 상황이 동일해요. 여기 있는 이 각도 요 파란 색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는 외곽이고 그 외곽은 지금 우리가 별표라고 표현한 요 각 두 개를 더한 거 맞잖아요. 왜냐면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외심이 맞다면 이 외심 위에 있는 요 각과 이 외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각은 요게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라고 상황을 세팅했는데 요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도 두 개고 별표도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언제나 두 개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러한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언제나 두 배라 이거죠. 내 말은 만약에 여기 있는 각이 50도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외심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여기로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고 요각을 찾으려면 볼 것도 없이 두 개가 맞더라 이거야. 언제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해되죠?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요 글을 내가 필기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요 내용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잠깐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두 배라고요. 두 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심이 맞다면 위의 각과 그 외심으로부터 만들어진 각은 언제나 두 배다. 이렇게 내용을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왜 내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7번을 풀라고 하니 한번 볼 건데 렉처북이에요. 렉처북. 지금 렉처북 21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외심이에요.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인데 5A, OB, OC는 각각 이게 외심이 맞다면 외정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왜냐면 외정원이라는 건 요 외심인 거랑 별개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고 그의 중심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정원의 반지름이 맞죠. B랑 C라는 것도 외정원을 작도하는 방식 자체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거 둘이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B랑 C고 OBC랑 OCB 같냐는데 OBC라는 각은 여기 있잖아요. OBC 요거죠. 요거 OBC 그 다음 OCB는 OCB 요거잖아. 이거 당연히 같지. 요거 둘이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 다음 AOD랑 BOD도 같네요. AOD 한번 볼까요? AOD 요각을 물어봤고 BOD는 BOD. 근데 애초에 이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올림으로써
원하던 게 요거 두 개 합동 만드는 거네. 그래야 요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같고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사실 그림에 성의가 없기도 하지만 5번은 외심으로부터 길이가 똑같은 건 각 변까지의 길이가 아니라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나타나니까 얘는 외심이랑 상관이 없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둘레라는 건 결국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7이야. 여기도 9고 여기도 8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18, 14, 16. 그냥 나 이거 다 두 개씩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더했을 때 여기가 30이니까 48cm 이렇게 하면 둘레를 구할 수가 있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외심을 어떻게 그리는지만 아시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18cm라고 나와 있는데 외심이라는 정보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니 이 둘레가 18이라는데 AOC라는 건 여기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18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둘 다 5여야 되지 않을까? 둘 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그러니까 5B라는 것도 당연히 5겠죠?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5cm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외심 어떻게 그린다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건 수직은 맞는데 이등분선이 아니잖아. 중점 찍어서 그린 게 아니고. 이건 각을 만들겠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3번이 각 변에서 중점 찍고 수직, 변에서 중점 찍고 수직, 여기 변에서 중점 찍고 수직. 그러니까 이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하나 팁을 주면 얘는 지금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그려지니까 요건 둔각삼각형이라고까지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수직이 아니잖아. 이건 변의 중점은 맞는데 그럼 그냥 이건 변의 이등분선이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죠. 5번도 삼각형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요 변에서 수직으로 그린 게 아니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면 외심이랑 상관이 없어요. 5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 지금 BOC라는 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흰색으로 처리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다 길이가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니?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파트예요. 저게 외심이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저 점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을 상상하면 저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기가 65도죠. 그럼 여기는 50도겠죠? 이유는 이것도 삼각형인데 여기 둘이 더해서 130도에 50도 완성이야 180도 되는 거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보자마자 65를 줄일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 BOC가 궁금한데 사실 끝났어요. 이게 25도 아니에요? 이것도 25도죠. 이유는 아니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25, 50 얘까지 더하면 100 그럼 얘 혼자서 당연히 80도죠 아닐까? 이유는 이것도 180도 완성을 해야 된다. 그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을 완성하려면 저기 있는 80은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정확히 판단할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이 외심이 맞다면 하나씩만 골라서 했을 때 90도. 그러니까 그 굳이 완벽하게 풀면 여기 25도고요. 여기 x고 여기 45도야. 이해했니?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넣으면 180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하나씩만 여기 하나씩만 넣으면 90도니까 x에다가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7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20도죠. 왜냐면 이거 다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골라서 하면 이해했죠? 하나씩만 골라서 하면 90도니까 x가 20도 나오시면 되겠죠? 7번 풀어볼게요. 외접원인데 저게 외심이라는 거죠. 근데 52의 각이 35도라고 나와 있어요. 50이라는 각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외접원의 반지름 보도선을 이어주면 우리 지금 궁금한 건 BAC니까 결국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5도면요. 여기도 35도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100%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은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닐 수가 없잖아. 저게 이등변 삼각형이 맞으면 여기 당연히 110도지. 180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55도라고요. 왜냐면 외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각과 요 위에 있는 각이 언제나 2배 차이라는 걸 아까 증명했으니까 저렇게 처리하시면 빠르겠죠. 그 다음 내심 내용 쭉 보고 바로 또 문제 풀어볼게요. 외심이 lecture 앞에도 개념 쓰시면 돼요. 잠깐 멈춰서 쓰셔도 되겠죠.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면 내심은 느낌상 내접원의 중심인 것 같잖아. 맞아 실제로. 근데 내접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거는 원 위에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이 다 존재해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게 외접원이 되는 거고
내점원은요 반대로 삼각형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세 변과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어떤 원을 상상하면 이걸 내점원이라고 부릅니다. 내점. 안에서 만나는 뜻이야. 안에서. 얘는 삼각형의 밖에서 만나는 원, 얘는 삼각형의 안에서 만나는 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나는 내점원의 중심을 내심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번엔 원의 반지름이 여기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만 딸 수 있다면 이것도 왜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지가 당연해져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데 원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원에 딱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다고 해요. 접선이요. 원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을 할 거냐면 봐봐. 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원과 이 접선 한 점에서 만나서 접선이라고 해요. 그 접선의 접점을 원의 반지름에서 이어주면 이건 언제나 90도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나.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이 90도로 내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렸거나 90도가 아니고 90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내렸어요. 이것도 90도 아니죠. 이쪽도 90도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내리면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불가능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원과 이 접선의 접점이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선을 이었을 때는 가장 최단 거리인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90도가 논리적으로 아닐 수가 없다는 거야. 90도가 아니고 다른 각으로 내리면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 없다는 건 이 원과 이 접선, 이 교점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원이 있고 그 원의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이으면 이건 100% 예외가 없어. 언제나 90도로 만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이걸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지. 이번엔 안에서 만나는 원이다 보니 이 내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 삼각형의 한 변에 이 원이 만나는 접점까지의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도 이걸 접점이라고 하면 이걸 접점이라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내점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심이니까. 내점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번엔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요 두 삼각형이죠.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둘이가 합동이 됐으면 좋겠어. 왠지 천천히 가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네들이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네. 아까 외심은 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양옆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끔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억지로 올린 거잖아. 지금은 봐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심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을 반띵하는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각을 똑같은 크기로 찢어야 요것도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서로 공통 이것도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서로 같은 RH까지 확보가 된 두 삼각형에서 각이 하나 같으니 RH, A 합동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심은 그 내심의 위치로부터 삼각형이 각 변에 이르는 접점까지 거리가 내점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니까 요 마주보는 애끼리 합동이 돼야만 해. 요 마주보는 애끼리 삼각형끼리 합동이 돼야만 해. 그러니까 이 각을 반띵으로 찢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야 이 교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요러한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이거 90도. 이거 방금 설명한 대로잖아. 원의 접선의 접점과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이면 90도. 얘도 90도. 둘이 RH까지 확정. 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공통이니까 RH 확정. 근데 각을 반띵으로 찢는 순간 RH, A가 확정이고 얘네 둘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둘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같아지게끔 하는 저 점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고 그러니까 저걸 내심이라 부르면서 작동하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고요. 쭉 내볼게요. 그죠?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죠. R차 통이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 쭉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팔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잠깐 화면 멈추고 쭉 쓰시면 돼요. 내신은 그 내신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겠죠. 논리적으로 외심과 내심이 정확히 뭔지 알면 당연한 멘트죠. 그리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지금 내심을 작동하기 위해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멘트예요.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멘트예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위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이건 당연하긴 한데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해. 그러니까 외심은 예각이냐 직각이냐 두각이냐에 따라서 그 외심의 위치가 각각 다르거든요. 삼각형의 내부, 빗변의 중점, 삼각형의 외부, 예각, 직각, 두각 순으로. 근데 내심은 어떤 삼각형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두각이든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아니 내저번이라네. 그럼 예각 삼각형이든 뭐 직각 삼각형이든 뭐 하물며 둔각 삼각형이라고 해도 일단 안에서 만나려면 야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 요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원의 중심은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어떤 삼각형이든 내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내저번의 중심.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외부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만난다면 이 삼각형 안에 가둬져 있는 원인데 그럼 중심도 당연히 삼각형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팁은 여기 밑에 마지막 팁인데요. 그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다소 독특해요. 독특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같거나 어떤 특색이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삼각형은 신기하게 외심을 작도하거나 내심을 작도하거나 똑같은 점에 찍힐 수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정확히 그렇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이 일치하고요. 나중에 무게중심도 그럴 텐데 무게중심도 일치해요.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은 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 내심이 다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냐면 외심을 그렸는데 내심도 일치하게 됐다면 그건 정삼각형이라는 멘트고 그리고 어떤 삼각형이 이게 이등변이라는 내용은 안 줬었는데 어떤 각의 이등분선에 외심과 내심이 둘 다 일치한다? 그럼 얘는 100% 이등분 삼각형이 맞더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힌트로 주는 내용입니다. 잠깐 멈춰서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좀 볼게요. 내심의 활용인데 이것도 뭔 얘기냐면 아니 결국 그 내심이라는 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네. 여기 각이 똑같고 이거 둘이 똑같고 이거 둘이 똑같은 거 당연하잖아.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씩만 골라 더하면 90은 맞지 않을까? 저거 싹 다 더하면 180인데. 그러니까 아까 외심이랑 각이 같은 녀석의 위치만 다를 뿐 결국에 하나씩만 골라 더한다면 90도라는 논리 똑같으니 여기 그대로 적어두시면 돼요. 아까랑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론 각이 같은 위치는 다른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는 하나씩만 예쁘게 골라서 더하면 90도가 맞다 이런 멘트니까 이해하시겠죠? 잠깐 멈춰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뭐냐면 아까랑 아예 똑같아. 아까랑 멘트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똑같은데 요번엔 얘네끼리 똑같은 거잖아. 각의 이름이니까 요 각을 반띵한 선이니까 얘네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고 얘네가 같고 얘네가 같다. 그러니까 요번엔 요 노란 색깔 삼각형에 대해서 요 외곽이라는 게 요 외곽이잖아요. 외곽. 요 외곽이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동그라미 더하기 x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요번에 내가 만약에 이걸 빨간색으로 처리해요.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이 외곽이라는 건 당연히 이 그림 비트로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면 동그라미가 두 개 있고 세모 하나에 x 하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면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지.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각을 종류별로 하나씩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90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요 각은 요 전체 각이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그 동그라미 두 개 중에 반쪽에는 동그라미 하나고 거기에 90도 더한 게 언제나 이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이 만약에 40도야. 여기 있는 각이. 근데 이게 내심이야. 외심 말고 내심. 요게 내심이면 이거 반절 치셔서 90도 하니까 얘는 언제나 110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심 두 배랑은 논리 구도는 똑같은데 각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식이 도출된다고요.
이 녀석의 반띵하고 90을 더한 게 내심 기준으로 각을 빨리 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화면 잠깐 멈추고 적으시면 되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논리 구조를 그냥 그대로 딴 거야. 오호, 지정해서 적었겠구나.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위에 다시 보여줄게요. 요 그림에 네, 화면 멈추고 적으시면 돼요. 영상 화면 멈추는 거겠죠. 네, 이번에 요 내용까지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실험적으로 그 각은 내심으로 만들어진 각은 위에 각 반띵해서 90도 더하시면 된다. 이런 멘트가 최종적인 비결이고요. 마지막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논리를 펼치긴 할 건데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이건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마주보는 변을 대문자, 얘는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삼각형의 꼭지점을 ABC라고 두면 그 꼭지점에 마주보는 건 대변. 이 대변이 알파벳이 호응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맞아요. 변은 소문자, 꼭지점은 대문자. 그래서 B가 마주보는 걸 B라고 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건 지금 세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왜? 요게 내심이 맞으면 지금 분홍색으로 처리된 것들이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근데 그 반지름은 봐봐. 요 전체 삼각형을 만약에 요렇게 삼각형 3개로 찢어서 생각한다면 요 삼각형들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테두리 치는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난 이렇게 하려고. 요 첫 번째 노란색 삼각형은 마치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한다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도니까. 그죠? 왜냐면 이 내심으로부터 이 내저번의 적점, 삼각형의 한 변과 만나는 그 점까지는 언제나 수직으로 만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한점으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처리해요. 왜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같은 논리로 다 똑같이. 만약에 요 삼각형은 어떻게 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지금 반지름 R이에요. 요걸 반지름 R이라고 해요. R.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밑변이 A니까 더하기 2분의 1 AR.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2분의 1 BR까지 처리하면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는 맞겠죠? 다만 그 삼각형을 3개로 쪼개서 생각했을 뿐. 그럼 요거는 모든 항에 2분의 R이 다 곱해져 있으니 사실상 ABC만 따로 더하는 값에다가 2분의 R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분배하면 저 위에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요게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둘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삼각형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냐면 둘레가 나와 있을 때 여기를 내심이나 주고 내저번에 반지름을 줬어요. 그럼 삼각형을 각각 개별로 찢어서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더함으로써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니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그러면 A랑 B랑 C를 더하면 삼각형이 둘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랑 높이를 정확히, 그러니까 밑변은 사실 알 수 있지. 근데 높이를 정확히 몰라도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둘레와 함께 이런 식으로 넓이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펼칠 논리입니다. 단순해요. 네. 새로운 내용이 많이 쏟아지니까 연습은 충분히 많이 하셔야겠죠? 잠깐 멈춰서 쭉 쓰시면 돼요. 화면 멈추고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심 필 때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아. 이거 각이 같다네.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아니 그리고 얘네 둘이 합동이라네. 요렇게 삼각형 두 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두 삼각형도 합동이고 그리고 여기 두 삼각형도 합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이 내심에서 각 변에 천천히 노란색으로 내린 이것들은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사실상 원래 원은 이렇게 그림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말해야 돼. 당연히 얘네끼리 길이가 같은 거 아니니? 이 삼각형 두 개 합동이면 얘네끼리 길이도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끼리 길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합동 만점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찾아갈 거야.
결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원 입장에선 그냥 밖에 있는 점일 뿐이잖아요. 그 점에서부터 이 원의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이 생길 거 아니겠나? 접선이라면 딱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언제나요, 언제나.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언제나 같을 거예요. 언제나. 왜? 정확히 따지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그었을 때 요게 수직이 되고 요걸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얘는 둘이가 100% 합동이거든요. 100%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동이 되니까 요 둘의 길이가 같다고 쳐도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적극적으로 원이 있을 때 원밖에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고 또 접선을 그었어요. 그 접점까지 거리는 매번 증명하지 않고 같다라고 처리할 겁니다. 그게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멘트예요.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여기서 RHS는 왜 나오는 거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빗표는 공통이니까 RH까지 땄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게 원의 반지름으로서 서로 길이가 같은 거 맞아요. 지금 내가 흰색으로 칠한 게 원의 반지름으로서 서로 길이가 같은 거라면 요 지금 마주보는 삼각형 둘의 합동은 RHS로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심을 작도할 때는 이게 같아지게끔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얘를 먼저 찢었을 뿐 지금 요게 원의 중심에서 이은 게 맞다면 그러면 얘네가 같으니까 RHS 논리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결론이 중요해요. 이 결론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언제나 같다는 멘트가 중요하니까 이 멘트를 논리적으로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념 끝이요. 2회차 개념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문제를 쭉 풀고 정리를 해봅시다. 멘트 쭉 풀게요. 8번부터 15번까지 풀고 조금만 빨리 봅시다.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3번이 각을 반띵한 선이죠. 나머지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랑 상관이 없는 그림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것 FBI, DBI, D였죠? DBI 아니 FBI랑 DBI는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맞죠? 우리 틀린 거 찾을 거예요.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AF랑 FE AF랑 F, 그러니까 얘네 둘이 길이가 같은 건 방금 마지막 배웠던 개념도 있지만 얘네 둘이 마주보는 것끼리 합동이 되게끔 하려고 각의 이등분선 썼다며. 당연히 맞죠. AFI라는 삼각형과 AEI는 이거 둘이 합동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똑같죠. 선이 두 개면 둘이 넓이 같냐는 거예요. 합동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심지어 얘는 둘 합동도 맞아요. FAI, 봐봐. FAI랑 FBI는 지금 이거 두 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둘이 같으면 얘네끼리 길이가 같았어야지. 이건 외심 얘기하는 거잖아. 내심이 하는 거. 4번이 틀렸고 5번은 내저번의 반지름으로서 삼각형의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말이죠. 내심 어떻게 잡는 게 쉽냐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보니까 여기 25예요. 여기 35고요. 그죠? 이 계산하면 50이고요. 이 계산하면 70이잖아요. 그런 논리면 얘는 60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쨌든 전체 삼각형 완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알잖아. 이거 둘이 더하면 60이니까 여기 있는 건 120이죠. 이게 120이 되려면 이게 60이어야지만 반띵하고 90 더한 게 120이 되겠죠. 영으로 찾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심 나와 있고요. 이기는 삼각형인 게 IBC 크기를 구해야 돼요. 너무 쉬워. IBC 크기를 구할 건데 180에서 44를 빼면 136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1인분 삼각형이니까 여기 하나가 68도 먹을 거예요. 얘도 68도 먹을 거예요. 그래야 곱하기 2는 136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심은 정의 자체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여기는 하나도 당연히 34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도 다 34도야. 전부 다 34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답은 34도 하면 돼요.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너무 쉬워. 이거 각각 골라서 하면 90도래요. 하나씩 예쁘게 골라서. 근데 지금 얘가 32도 차지하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58도 이렇게 처리해야 다 더하면 90도가 맞죠?
지금 문제에서 IAB 그리고 ICA를 구하라고 했으니 더해서 58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13번 방금 배웠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내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알면 곱하기 둘레로서 처리해도 괜찮다고 배웠죠? 이거 더하면 23에 70 더했으니까 40인가요? 최종적인 답은 약분해서 60 제곱센티미터 처리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x값을 구하는데 이게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러니까 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삼각형이 다시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의 접선과 접선의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건 이렇게 되면 돼. 여기까지도 x야. 왜냐면 지금 DEF가 접점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 뭐라고 두는 거예요? 여기 10-x라고 두시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도 10-x가 맞다고. 이 원의 입장에선 얘는 결국 외부의 한 점이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기를 풀 때 8이 되려면 얘랑 이 노란색을 더해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x-2 이렇게 처리해야 둘이 더하면 8이 맞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도 당연히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x-2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x랑 여기는 x-1을 더하면 2x-2라는 이 길이가 결국 6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뭐면 돼요? 4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4야 8 빼기 2는 6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같다라고 처리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 또 볼 건데 이거 뭔거 보니까 지금 뭘 할 거냐면 친구들과 삼각형망의 조개를 가지고 최대한 큰 원으로 오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대한 큰 원으로 오리는 게 목표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말을 해야 돼. 근데 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가지고 최대한 큰 원.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최대한 큰 원을 만들려면 이 삼각형을 덮는 원을 만들 수는 당연히 없잖아. 그럼 두 개가 더 필요한 건데 이 안에서 꽉 채워진 원을 만드는 게 목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에서 딱 한 점을 만드는 내저원이 가장 큰 원이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어 이런 원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보다 이 안에 꽉 채워지는 게 가장 큰 원이잖아. 그러니까 내저원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내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심을 이용해야죠. 내저원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 내심 맞죠.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한 점을 찾는 게 내심을 찾는 과정이죠.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한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면 그건 외심이잖아요. 내심이 아니고 외심이지 외심. 외저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원. 그렇죠? 4번이 틀린 말이죠. 바로 얘를 풀어볼게요. 각 x의 크기를 구할 건데 한번 좀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외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각각이 외저번의 반지름으로서 싹 다 똑같다만 느끼시면 쉬워요. 볼게요. 내가 지금 흰색으로 그리는 거요. 전부 길이가 같아요. 이유는 내저번의 반지름, 미안해요. 외저번의 반지름이요. 내저번이 아니에요. 외저번. 그럼 일단 길이 바로바로 표시해볼게요. 이거 25도죠.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요거 지금 이등변 삼각형 맞죠? OAC요. 그리고 또 이게 55도 해야 돼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죠? 그럼 55도 두 개에 110도니까 여긴 70도예요. 그럼 다 했어. 왜 다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25도고 이게 25도면 50도인데 여기까지 더하면 120도잖아. 그럼 여기가 60도가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은 요런 삼각형 하나만 바라봤을 때도 180도를 완성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럼 얘는 사실상 정삼각형이네. 60도라는 각에 대해서 요게 이등변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60도죠. 여기도 6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조차도 60도인데 중요한 건 결국 여기 있는 각의 합이 필요한 거니까 115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외심이래요. 외심. 외심이면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저번의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잖아요.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이게 90도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 삼각형 넓이는 60이지 않을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처리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요 파란 색깔 색칠되어 있는 녀석이랑 여기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지 않은 녀석이랑 야 높이는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도 똑같은 어떤 두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둘이 높이가 똑같은 곳에 걸려 있어. 근데 생긴 건 다른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그거랑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요만큼 길을 갔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길이가 같으면 얘네 둘은 높이까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 넓이 60 중에서 얘 혼자 30 가져갈 거라고. 얘도 30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3번 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번에는 외심이란 멘트는 없는데 외심이란 직접 멘트는 없지만 직각삼각형의 지금 빗변의 중점이라는 거잖아. 지금 직각삼각형의 A가 빗변인데 빗변의 중점이 다른 거는 외심이죠. 저 외심이라고 인지했을 때 우리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이건 40도죠. 왜냐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40도죠. 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도 40도죠. 됐죠? 근데 혹시 요 삼각형도 보여요? 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아닌가?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는? 그럼 여기가 40도지 않을까? 그럼 다 했네. 여기 직각 90도에 대해서 40, 40 가져갔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인 얘는 10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심 찾고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이등변 삼각형 찾고 그 성질에 의해서 각만 추리면 정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네요. 외심이고 뭐 수선을 가리고 저 각을 구해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외심이 맞으면 언제나 이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일단 같다라고 처리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것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 볼게요. 이게 몇 도죠? 16도일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등변이니까요. 혹시 여기 전체 각이 70도인 거 보이나? 54에 16 더하면 70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20도야. 왜 20도가 바로 보이냐면 아니 요거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을 줬잖아. 근데 여기가 90도인데 혼자 70도 먹었으니까 얘가 20도 먹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삼각형도 이등변인 걸 빠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54니까 여기도 54여야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54도라는 방에서 20도만 제끼면 되는 거니까 34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결국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 추려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빨리빨리 추릴 수 있냐 이거니까. 단순해. 내신인데 각을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각에 대해서 요각 내심이면 90 더하기 조각의 반띵 그러니까 133도죠. 정답이 아니라 이게 133이야. 괜찮니? 근데 그림은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봐요. 이게 133이면 이 막곡지각도 133이지 않을까?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여기가 동글배기고 여기가 만약에 x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각 x, 각 y 그리고 동글배기 그리고 x까지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180이잖아요. 얘네 둘이 더해도 180이잖아. 평각이니까. 그럼 이걸 4개 다 더하면 360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근데 내 생각엔 이렇기도 해. 우리가 표현이라는 그 동그라미랑 x에 대해서 결국엔 봐봐. 그 동그라미 x 말고 이거 둘이 더하면 219잖아요. 더했을 때. 거기에 동그라미랑 x까지 더하면 요번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니까 이것조차도 36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건 같은 조각인데 같은 조각을 더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219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219면 이 바깥쪽끼리 더한 것도 공통을 제외하고 나면 219다. 이건 모르죠?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 볼게요. 또 내신 나와 있는데
점 i가 커다란 삼각형의 내심이고 요 i 프라임은 요 상대적으로 작은 삼각형의 내심이죠. 근데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다면 보자마자 이게 42도가 보여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21도가 보여야 돼. 왜냐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내심이면 각의 이등분선 42, 42. 근데 요 삼각형 입장에서 42를 또 반띵하는 각의 이등분선. 그럼 다 했어. 이 혹시 총 84도니? 근데 얘는 지금 50도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34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46도지 않을까? 전체 삼각형에서 180 완성하면은 요거는 여기도 23겠죠? 왜냐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내심이라고. 그러면 혹시 요 삼각형 입장에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요 요거 둘이 더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요거 둘이 더하는 게? 왜냐면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외곽이 아니잖아. 답은 44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금방 다 했으니까 볼게요. BC 길이 구할 거야. 똑같은 거 같아. 이거 똑같다라기보단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금방 볼게요. BC라는 전체 길이 구할 건데 이게 지금 4점과 3변의 접점이라고 나와 있으니 근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고 설명 들으시길 추천해요. 문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접점까지를 표현해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게 4야. 이게 4점 안에 반지름. 왜 4점의 반지름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4인데 이것도 90도니까 그렇죠? 이것도 90. 이거 그냥 정사각형 아니에요? 여기도 4고 여기도 4겠죠? 여기는 12가 되죠. 그러면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의 접점까지 이은 이 거리가 10이라면 당연히 여기도 100%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기는 8이죠. 그죠? 여기가 8이면 끝났지. 여기 8이죠. 답은 12cm. 여기 처리하셔서 BC 길이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요. 다 했다. 3개 남았다. 3개. 그러니까 내심이란 게 결국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정확히 아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인 걸 알고 있느냐. 볼게요. AD 둘레를 달 건데 이게 내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에서 이 내심까지 선을 이어주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줬거든요. 이 선분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각을 억각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억각. 여기 있는 두 각도 억각이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평행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이등분 삼각형이 혹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것 같은데 각이 같으니까요. 그럼 얘네들도 길이가 같겠죠?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서로가. 그럼 우린 지금 AD의 둘레가 궁금해서 A에서 D, 그래서 D에서 I까지 그리고 A에서 E, E에서 I까지를 더한 합이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A에서 D까지 간 다음에 D에서 I까지 간 게 결국엔 얘네들의 길이가 같으면 D에서 B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둘이 더한 건 무조건 18일 수밖에 없다고. 얘네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똑같은 거에 얘를 더하나 똑같은 그냥 18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길이를. 같은 논리로 이게 10이면 여기 둘이 더하면 또 10이야. 얘네들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둘레는 그냥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18, 12를 더해서 30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의 정의 그리고 억각의 성질을 활용해서 저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멘트고요. 이거는 외심과 내심이 나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래. 한번 볼게요. OBIP를 구해야 되는데 특히 어렵진 않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크게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 180에서 32를 제끼는 순간 148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여기요 74도예요. 왜냐면 반씩 가져갈 거 아니야. 반씩 가져가면 74도잖아. 그러면 일단 얘 있잖아. 얘 IBC 이거 무조건 37도야.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두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32도면 외심의 요각을 표현할 때는 요거는 64도야. 그죠? 두 배니까 외심일 때. 근데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 아닐 수가 없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처리한 요 두 변이요.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전체를 알아낸 거야. 여기 있는 전체, 여기까지 전체. 왜냐면 이 빨간색 전체에서 37 요거만 제끼면 정답이잖아. 전체 요거에서 37 제끼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실상 180에서 64 빼면 116인데 116 반띠가면 58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홍색은 58도라는 관계는 여기도 당연히 58이에요. 58에서 37만 제끼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1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외심과 내심 성질을 잘 쓰시면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 2회차 끝입니다. 그 삼각형 ABC는 각이 90도짜리이고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내접원이랑 외접원 반지름 길이 합이 궁금하죠? 근데 외접원은 아니 이미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면 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10이죠? 저 빗변 반지름의 외접원 반지름. 내 말은 이게 반지름이 아니에요? 10cm?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은 요 만약에 길이를 R이라고 두시면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딸 수 있잖아요. 넓이. 이게 90도니까. 사실상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그럼 16 곱하기 6만 빼면 되죠. 어차피 나누기가. 그럼 96이란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둘레. 둘레가 천천히 이거 둘이 더하면 28 더하기 21이니까 48이죠. 그럼 약분까지 처음 났을 때 기준으로 R은 4가 되겠네. 최종적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4cm니까 둘이 더하면 14cm 하면 이제 끝. 그 다음 3차 1차도 영상을 보내줄게요.